경기도의 최남단 평택시는 현재 인구가 46만여 명. 그런데 4년 뒤엔 지금의 2배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평택시에 조성 중인 삼성반도체 산업단지와 주한미군기지, 고덕 국제화 도시에 300여 개 기업, 인구 수십만 명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평택시 팽성의 미군기지 주변에 장정 포함해서 가족까지는 한 8만까지 이렇게 봐요. 삼성전자 이주가 시작이 됐고 또 LG 디지털 단지가 완공이 다 되게 되면은 인구는 80만까지. 이처럼 서울과 주변 도시에 집중됐던 기업과 주요 시설이 수도권 외곽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도시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서울의 인구는 줄고 경기도와 인천시의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올해 1,000만 명 선이 무너져서 현재 999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1,300만 명, 인천시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기도는 4년 뒤 인구가 1,700만 명으로 인천시까지 합치면 2천만 명 규모여서 서울 인구의 2배를 넘어서게 됩니다. 서울 시민이 서울을 떠나는 건 전셋값 고공행진 등으로 서울에서 거주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탓이 큰데 서울과 경기 인천을 이어주는 교통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탈서울 선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파주 쪽에서도 홍대나 이런 쪽도 막 한 1시간 내외로 도착하고 이런 거 보면 교통 때문에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수원 광교 신도시는 올해 개통한 신분당선 지하철로 3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평택시도 올 하반기 개통하는 SRT 고속전철로 21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서울 청량리와 인천 송도, 서울 강남과 고양 일산, 의정부와 군포 금정 구간에 광역 급행철도인 GTX 3개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전역이 명실상부 출퇴근 30분 시대로 접어듭니다. 때문에 서울 시민이 인식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범위도 그 경계가 흐려지는 추세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거의 서울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근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평택이나 분당이나 그런 데도 다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김포 신도시도만 해도 그렇고 예전에는 좀 약간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의 인구가 수도권 전역으로 분산되는 건 해묵은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서울의 살림살이, 즉 재정 상태를 걱정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인구뿐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도 함께 유출될 것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서울의 행정구역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우량 기업들, 과세원들이 서울의 그 행정구역을 떠나기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포스코건설이 본사를 각각 수원과 인천 송도로 이전했는데 이렇게 대기업 본부와 유관기업의 서울 이탈이 늘면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시가 인구와 기업을 넣고 다른 수도권 도시와 경쟁을 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성남시든 수원시든 사실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기업, 그러니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으면은 그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한편 전문가들은 서울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주변 도시 인구가 일부 서울로 유턴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우선의 과제는 주택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BS 이강훈입니다.